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어떤가요? 깜찍하죠? 근데 용량이 무려 2TB에 달합니다. 이건 렉사 고란 초소형 외장 SSD 제품인데요. 아마 오목교 전자상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이 친구가 등장한 걸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업체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꽤 오랫동안 거의 3달 넘게 사용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나름의 롱텀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의 전반적인 외형부터 보면 와, 진짜 작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손가락 제 2마디도 안 되는 크기인데 무게조차도 굉장히 가벼워서 무려 13g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가벼워도 IP65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소한 흠집으로부터 본체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게 너무 작고 가볍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으면 야, 이거 내가 뭘 넣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무게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업체 측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용 파우치랑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180도 어댑터인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스마트폰을 대고 꽂고 얘를 넣으면 이렇게 SSD를 스마트폰 뒷면에 딱 깔끔하게 고정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어댑터도 적당히 높이가 있어갖고 정품 케이스를 끼면은 SSD가 거의 딱 맞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전용 허브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꽂으면 SSD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SSD를 딱 폰에 꽂으면은 더 이상 남는 C타입 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생긴 SSD를 쓴다는 거는 각 잡고 촬영을 한다는 거라 추가 충전을 한다거나 뭐 마이크 입력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마다 C타입 포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이는 추가 단자를 이용해서 필요한 액세서리를 추가로 꽂아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은 폰 역시 최대 30W로 충전이 가능해서 배터리 걱정 없이 장시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대망의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냐면은 전용 커넥터인데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은 짜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스마트폰용 리그라고 해서 촬영 장비거든요. 한번 끼워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모진 뭔가 구멍 같은 게 나 있고 여기도 무슨 동글동글한 구멍 같은 게 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각종 촬영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마운트나 삼각대 같은 걸 돌려서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결국 촬영 액세서리들은 기존의 카메라 장비 걸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마운트들이 잔뜩 달려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마운트들이 잔뜩 달려있는 리그란 제품을 보통 스마트폰 촬영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쯤 보신 거 있죠? 이런 거. 참고로 여기도 이렇게 마운트가 달려있습니다. 리그 리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C타입 포트 쪽 있잖아요. 이 C타입 포트 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SSD를 꽂고 싶어도 안 꽂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리그 같은 걸 낄 때는 쭉 여기 있죠. 이 뒤쪽에 휴대폰 뒤쪽에 보조 배터리를 두거나 해서 SSD를 이렇게 꽂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 전용 커넥터의 C타입 젠더를 스마트폰 포트에 꽂고 그리고 얘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나사가 있잖아요. 이 나사가 되는 부분을 여기에 연결하면 딱 맞거든요. 이거 규격이 리그에 달린 일반 카메라용 마운트 규격이랑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이는 식으로 달고 이렇게 마운트 위에다가 달아두고 아까 봤던 이 허브랑 SSD랑 연결됐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딱 꽂으면 곧바로 이 위로 다시 C타입을 이용해서 다른 마이크라던가 보조 배터리라던가 이런 거를 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추가로 이런데 아니면은 이런데 추가로 달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허브나 커넥터 같은 거를 따로따로 사면 다 돈이기도 하고 되게 귀찮은 편인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액세서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촬영을 할 때 확실히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촬영할 때 쓰기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기본 카메라 앱에서 프로레스 영상을 4K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하려면 외부 SSD 장착을 요구하거든요. 애당초 그런 폼에서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 SSD를 꽂아갖고 촬영하면 되고,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나 파이널 컷 카메라 앱에서 저장 경로를 외장 SSD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면은 갤럭시에도 이게 꽂히고 촬영도 가능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엔 곧바로 빼서 노트북, 맥북이든 윈도우 노트북이든 연결해서 백업을 할 수도 있죠. 이쯤에서 이 제품의 읽기 쓰기 속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펙시트 상으로는 최대 초속 1050MB 읽기 속도에 1000MB 쓰기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거기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수치면 파일을 굳이 노트북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4K 영상 올려두고 편집하면서 스크래치 디스크로 이거를 써도 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물론 추후 소개할 발열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SSD에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히 영상 확인하거나 색을 입혔을 때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정도만 추천드려요. 자, 이제 이런 작은 SSD가 가지는 숙명, 그러니까 발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발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 솔직히 발열이 있고요. 발열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걸 꽂아두고 촬영을 30분간 진행하면서 SSD와 스마트폰 쪽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면 최고 50도가 넘는 발열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철 바깥에서 찍다가 너무 뜨거워서 촬영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실내의 경우에는 저는 주로 10에서 15분짜리 정도의 촬영이나 한 컷에 10초 내외로 끝나는 인서트 컷 용도로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1시간짜리, 30분짜리 연속 촬영 환경에서는 다른 SSD를 쓰거나 이렇게 생긴 팬이 있거든요. 이렇게 팬 뒤에 이렇게 달아갖고 조금 온도 자체를 낮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실내 온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서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는 해요. 렉사 SSD는 극강의 휴대성, 뛰어난 성능, 그리고 다재다능한 연결성을 갖춘 꽤 훌륭한 모바일 액세서리입니다. 특히 모바일 영상 제작자 분들이나 저처럼 이동이나 출장에 잦은 분들한테는 이만한 제품 구성을 찾기가 힘든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액세서리의 센스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열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게 오래 찍는 용도가 아니라 짧은 촬영, 인서트를 찍는 용도로 쓸 때 가장 괜찮고 대체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와디즈에서 펀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제품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같이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일단 작고 가벼워서 뭔가 쓸 때 크기 부담이 크게 없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댑터의 센스가 상당히 괜찮아서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